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랑 또 하나 이 탑 자체가 고지적으로 그 듀얼 프리퀀시 GPS를 사용해서 제가 궤도 정보를 좀 뽑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임무 수명은 5년이고 앞에 그 사용하는 위성과 다르게 이 RF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여명궤도라고 해서 아침 6시, 저녁 6시에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그 오퍼레이터들이 가장 싫어하는 위성입니다. 왜냐하면 새벽 6시에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현재 그 발사체는 뭐 러시아의 그 드네프라는 발사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개발 비용이 그 발사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싼 발사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화가 됐고요. 이 사이성의 특징은 이렇게 해상도와 차력폭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과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할 때는 고해상도를 보고, 그다음에 넓은 지역을 관측을 해서 그 다음 패스에 좀 이상징후인 데를 집중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고해상도나 해상도를 표준상도로 바꿔가면서 위성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뭐 5호 임무는 보실 바와 같이 저희가 골든 미션이라고 해서 그 국토 지리 정보, 오션, 랜드, 그다음에 디자스터, 환경 감시, 내셔널 세큐리티에서 얘가 이 6가지 미션을 가지고서 이 위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 그 5호 형상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발사되게 되면은 이 태양전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레이더가 되겠는데 접혀서 발사됐다가 궤도에서 다시 펴도록 이렇게 설계됐습니다. 요 부분이 레이더가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통상 크기가 그 폭이 한 1.5cm,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그 타일이라고 합니다. 타일이 약 500개 정도 붙어서 그 페이스 어레이 레이더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영상을 찍게 되겠고요. 이 부분이 이제 태양전지판이 돼서 계속 전력을 생산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자세, 그 영상을 사진 찍을 때 자세 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전지판이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. 뭐 다소 좀 그 관측 관점에서는 좀 기대가 떨어지겠지만은 또 하나 저희 개발하고 있는 게 통행기 위성이 되겠는데요. 지난주 그 목요일날 저희 항우회를 떠나서 뚜루즈로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3월 발사 예정이고요. 발사체는 아리안 5가 되겠습니다. 발사 중량은 2,500kg인데 그 연료를 포함한 무게가 되겠습니다. 현재 그 요게 임무가 3가지가 있는데요. 기상 관련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황사 탐지, 구름 이동 벡터, 강수 강도, 기타 바람의 구름 영상을 하게 되겠고,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악기상 상태가 되면 기상이 악화되면은 그 우리나라에 대한 기상 정보를 받는데 제한이 많았겠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게 발사되면은 구름이라든가 강수 강도 이런 것에 대해서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한반도 지역을 관측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해양 모니터링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통신임으로서 남한 및 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카베트 멀티미디어 시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서 다음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과학기술 이성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통상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우리가 그 실용급 이성이나 이런 비싼 이성으로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 과학 실험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해서 다음 개발하는 이성의 페이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. 위성 정보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또 하나 이제 분야가 되겠는데 이 5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. 현재 그 이중 주파수를 이용한 기상 관측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전까지는 전체 기상 관측 대부분은 레이더나 지상 관측, 광학 관측을 통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 이중 주파수를 이용한 기상 관측은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걸 떠나서 이온층이나 대리층의 그 이온 밀도, 어떤 대리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 모델화해서 그걸 정밀하게 그 기상을 관측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. 이제까지 그 통상 같은 경우는 그 GPS 위성을 이용해서 위성에 대한 자세 데이터를 22,000km 떠 있는 그 GPS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, 이건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GPS 위성을 통해서 지구 대기층을 통과하는 그 신호를 받아서 축적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기상 예측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술이 침범이 되고 있는데요. 한 예로 그 태풍 진로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기상 레이더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셀 단위로 그 어떤 이온층이나 대리층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름 바스는 어디로 지나갈지 정확하게 예측 못하지만은 실제로 이용하게 되면 이런 길로 플로리다에 지나가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하나는 그 위성을 이용한 전 지구 모니터링이 되겠는데요. 이거는 저희가 컴사드원 그 해양 관측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 그 염력소 분포를 이렇게 관측을 했고요.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대체 동해안에
이 지역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있어서 필요한 어떤 어부들이나 어떤 관련된 분한테 알려줘서 어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정보를 이용한 국토관리가 되겠습니다. 현재 그 도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전통적인 기법은 항공사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저희들이 그 하다 보면 요새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쪽 서비스되는 항공사진 보면 저희들보다 해상도 상당히 뛰어납니다. 근데 다만 저희들은 항상 그 이론적으로는 28일마다 한 번씩 똑같은 위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.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가 가능한 기법이 되겠는데,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,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 복합도시 계획을 실제로 그 개발하기 이전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되겠고요. 또한 그 이전과 들리게 좀 더 그 세밀한 0.7m, 1m 영상 갖고 되면은 이게 지금 대전 시청이 되겠습니다만, 각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주제도라고 그러는데, 각각의 도시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, 왜냐하면 농업에 이용이 되는지, 또는 건물인지, 또는 뭐 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는지 등등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하겠고요.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화 타임 진단에서 특히 그 정밀 변화 탐지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전 데이터와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변화 틀린 부분에 대해만 추출해서 그 변화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. 5호에서 활용 분야로는 현재 그 레이더사 1 그 사 영상을 예를 좀 보여주겠습니다.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다음 뒤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보다 그 광학위성보다는 밀리미터 단위로 그 위성의 고도 정보 그 국토의 고도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을 걸 가능하고요. 토지 이용국부 같은 경우는 광학하고 다르게 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,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땅에서 수확이 끝났는지, 아니면 그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, 아니면 작황 상태가 어떤지를 상당히 높은 신뢰도 수준으로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사진은 특히 그 홍수 발생했을 때인데요. 특히 광학위성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영상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. 구름이 껴 있고 그래서 찍을 수가 없게 되는데, 특히 사위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씨에 무관하게 제가 영상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변화되는 것을 추이를 모니터링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환경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요. 특히 그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요즘 아마 우리나라도 많은 그 해양 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바다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선박들이 그 폐유나 쓰레기 이런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버리면 안 돼야 될 것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배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그 사 영상을 통해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사 영상을 바다로에 대해서 관측하게 되면 저희 아량에서 5호 같은 경우는 약 관측폭이 100km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지나가게 되면 서해안이나 남해안 또는 동해안 한 번만 지나가면서도 전체적인 영상을 획득이 가능합니다. 특히 이게 가장 큰 단점은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그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는 배나 이런 것들이 어선인지 군함인지 또는 뭐 어떤 형태의 배인지를 우리가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데, 그 기법을 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하나 사이언스 영상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분야 중 하나가 그 무빙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요. 어떤 보시는 사진은 그 테라스를 이용해서 아우토바이를 찍었던 사진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요 길이 아우토바이 고속도로가 되겠는데, 어떤 물체가 여기를 찍었는데 실제로 상은 여기 위에나 좀 아래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발견해서 그걸 거꾸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,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차들은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이쪽으로 가는 차들은 이쪽으로 형성이 되는데, 어느 정도 속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차는 이 과속 차량이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 개의 물체가 하게 되면 어느 게 더 빠르게 움직이고 어느 게 더 늦게 움직이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요. 또한 특히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그 지표면의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, 특히 예를 들어서 그 탱크나 이런 육조한 물체들이 땅을 파고 지나게 된다면은 그 변화 모니터링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밤사이 어떤 물체들이 길을 지나갔다 그러게 되면 그 전의 영상과 이후의 영상을 비교 분석을 해서 변화를 관찰할 때 산속이나 길도 없는데 뭐가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좀
캐터필러나 이런 걸 같이 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